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90초고요. 저자는 조앤 아이 로젠버그,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하나의 선택, 8가지 감정, 90초. 1부의 제목은 왜 나는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2부의 제목은 기분이 엉망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3부의 제목은 파도를 타듯이 감정을 타자입니다. 각 부는 다시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고 각 장은 다시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하나의 선택, 8가지 감정, 90초.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고 남아있던 아이들이 한둘은 떠오를 것이다. 그들은 되게 내성적이고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시간을 보낸다.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은 누군가 자기를 쳐다봐 주거나 말을 걸어 주거나 함께 놀자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 나는 어릴 때 자의식이 강하고 심하게 수줍음을 탔다. 4살 때부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반에서 가장 어리고 몸집도 작은 아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점이 정말 골칫거리가 됐다. 늘 어색하고 상처받기 쉬운 기분이었으며 항상 미숙한 채로 내면이 노출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나와 친구가 되어주라고 부탁하곤 했다. 늘 취약하다는 기분이 들고 적응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낼 수 없었을까? 나는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과 자신감, 소속감을 간절히 원했다.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당시에 내가 그 모든 걸 얻으려면 그 아이들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순수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감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들 곁에 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마술처럼 내면의 만족감이 커지지도 않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되지도 않는다. 내가 다른 아이들이 가진 걸 가질 수 없었던 극적인 이유나 명확한 사유 같은 건 없다. 나는 안정적이고 애정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다. 물론 우리 가족도 보통 가족들처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중독이나 정신적 장애, 학대는 없었다. 나는 마약 또는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식이 조절 문제로 고생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이 없다. 나이가 든 뒤에도 쇼핑이나 도박, 기타 강박적인 행동에 빠진 적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도 이해하거나 알아차리거나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감정적 고통이 존재했다는 걸 이제는 아는데 그건 그 고통을 내면에서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2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두 가지 인생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하나는 19살 때 지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건이다. 여름 캠프에서 건초를 실은 마차를 타고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료 상담사가 내게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불쾌했으며 심적으로 크게 동요했다. 누군가가 내 배에 포크를 꽂고 빙빙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바로 그렇게 내 세상은 바뀌었다. 그녀의 무신경하고 즉흥적인 비평을 듣고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뜻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그녀의 말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영 틀린 말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그때 그녀가 한 말과 그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것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웠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한 원인이 뭔지 알아내고 그에 따라 변화를 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흥미롭고 바람직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했다.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감정적인 면에서 남들에게 호감 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인이 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 알아내고 싶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다. 특히 그 말을 들은 후로 나 자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더 궁금했다. 21살 때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은 친한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내가 슬퍼한다는 걸 의식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슬픔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당장 그 순간 나는 슬픔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이런 격차를 의식하게 된 것이 내 인생에 또 다른 촉매제로 작용해 주의를 기울여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본능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나의 욕구는 심리학자가 되어 자신감과 감정적인 힘, 자존감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이면에 존재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자극제가 됐다. 내 어린 시절은 의구심과 박탈감으로 점철됐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덕에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다. 어쩌면 당신 역시 나는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아 라거나 나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거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거나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꿈과 목표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온몸으로 자신감을 뿜어내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걸까 하며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것이다. 지금의 자신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자신감을 쌓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변화하겠다는 목표에서부터 출발한다. 꾸준히 집중해서 노력하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로젠버그 리셋. 직관에 어긋나는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자신감을 기르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열쇠는 불쾌한 감정을 다루는 능력에 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거기서 생기는 감정적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불쾌한 감정을 8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감정들과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의 선택. 둘째, 8가지 감정. 셋째, 90초라는 간단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동료 한 명이 애정을 담아 내 성을 붙여준 로젠버그 리셋은 단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면서 매 순간 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의식하고 접촉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하면 유쾌한 기분부터 불쾌한 기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불쾌한 감정에 맞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8가지 감정에 대처하거나 견디고자 하는 의지를 다진다. 슬픔, 수치심, 무력감, 분노, 당혹감, 실망, 좌절, 취약성. 셋째, 90초 동안 밀려드는 신체 감각의 파도를 타면서 이런 불쾌한 감정을 견디거나 극복한다. 달아오르는 뺨, 두근거리는 심장, 위가 죄어드는 느낌 같은 신체 감각은 몸이 우리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런 신체 감각과 그것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로젠버그 리셋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런 경험에서 분리되거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선 뭔가를 놓쳤다는 걸 알기에 계속 채워지지 않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8가지 불쾌한 감정의 파도를 각각 90초씩 타면서 순간순간의 경험과 연결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 숙달되면 온전하게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삶, 자신이 직접 설계한 삶으로 향하게 된다. 리셋은 우리가 흔히 하는 다양한 불평을 해결한다. 걱정,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평가당한다는 느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혹독한 자기 비판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도 즉시 입을 다문다. 오래된 감정의 짐을 버리는 건 더 간단한 일이므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남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된다. 모든 순간에 리셋을 계속하는 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 감정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에 포함된 힘든 감정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단어에서 뽑아냈다. 내 목록은 40년 넘게 매일같이 내담자나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몇몇 단어는 너무 모호하다는 걸 깨달았다. 예를 들어 고통, 상처, 스트레스, 압박감 등이 그러한데 일테면 상처받은 일에 관한 상담 대화는 진정한 구제책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종종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마치 내면의 뭔가가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것처럼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명료함과 차분함이 그 뒤를 따른다.
나는 기분과 감정이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한다.